마이너스 1부터 2까지요. x제곱의 dx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계속 원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몸에 배야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까지 풀 때도 다 거기서 활용이 되거든요. 자, 일단 정적분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거는 반드시 뭔가가 미분되어 있는 것이다 도움이 되세요? 뭔가가 미분되어 있는 것이 인티그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분명히 뭔가가 미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가 미분돼서 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미분됐으니까 그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았던 게 부정적분이라는 걸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두 개로 한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생각해서 y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요 2까지. 그러면 이 인티그랄의 뜻은 뭐냐면 이놈 들어가서 자 y값 곱하기 dx, y값 곱하기 dx. 제가 큼직큼직가 있어서 그렇죠. y값 곱하기 dx, dx 이렇게 곱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의 넓이 비스꼬롬한 개념이 돼요. 내가 왜 비스꼬롬하다 그랬을까요? 이게 만약에 밑에 있으면 얘는 그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분을 배우면서부터 뭘 하실 수가 있냐면 이제 휘어진 것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밖에 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휘어진 것의 넓이를 구하고 휘어진 것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적분을 배우는 이유예요. 이제. 자,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이것에 원래 있었던 요 놈의 식을 계산하면 요 놈에 원래 있었던 것을 라지 f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d분의 dx의 d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즉, 요 놈은 어떤 놈을 미분한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약분해 주니까 얘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갈 때 d 라지 fx를 더하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갈 때 y값의 증가량들을 다 더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부정적분을 연습했단 말이에요. x 세제곱의 3분의 1이고요. 더하기 c라고 쓰면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을 했을 때 배운 게 뭐냐면 자, 이놈이 없을 때 요놈 적분하면 뭐 돼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c라고 해서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 한 거냐면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원래 게 뭐였을까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3분의 1 x 세제곱이 자 여기서 위에 있으니까 얘는 프라임이니까요. 증가중이라면 증가중이었다가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시 증가중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C 값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C가 만약에 5였다면 요거는 5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렇죠. 자, C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너스 1서부터요. 2가 될 때까지 이것의 증가량들, y의 증가량들을 다 더하면 결국은 요만큼이 되겠죠. 증가량들을 다 더하면 그만큼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C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증가량들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밑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증가량들을 계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값은 다 어떨까요? 같죠? 위로 올라갔다고 쳐도 그럼 보세요. 얘가 어떤 애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있었어요. 1,1이었다고 칩시다. 이거를 갖다 5칸을 올렸어요. 그럼 여기는 5였을 거고요. 여기는 6이 돼서 올라갔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량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량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같지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간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요 간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재현아, 중요한데, 졸면 큰일 나는데,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가 되냐? 우리가 얘를 적분한 게 뭐냐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놈을 위에 거 2를 는값에서 마이너스 1 는값을 빼주면 되잖아요. y값에서 y값의 간격을 쭉 빼버리면 증가량들이 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 줄 거냐면 이렇게 계산해 줄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2를 맞출 거예요. 요건 약속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점에 y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8이 될 거예요. 플러스 c가 있을 건데 제가 b 이렇게 쓸게요. 빼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플러스 c를 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c랑 c는 어차피 뭐가 돼요? 같은 길이니까 없어져 버리게 되죠. 제가 아까 그랬죠. 이놈이 0일 때 풀던 5를 올렸던 마이너스 1을 뺐던 그 간격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를 그냥 다 0이라고 놓고 계산하셔도 정적분의 값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적분을 할 때는 c를 무시합니다. 어차피 간격을 묻는 거기 때문에요. 똑같이 올라간 것의 간격 차이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c를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3분의 8 빼기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얘는 3분의 9-3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3이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칸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걸 여기서 놓고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3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티그랄 써있는 이 개념에서요. 이 개념에서 요 놈을 그래프로 그려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넓이 비스꼬름한 개념이 나와요. 넓이 비스꼬름한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놈을 적분한 식으로 올려놓고 보면 여기선 길이 개념이 돼요. 원래 함수에서는 길이 차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넓이 비스꼬름한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갖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자꾸 원리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요.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야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응용 문제도 풀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 풀어드릴 거예요. 수능에서 기출로 나왔는데 대다수 죽어나간 문제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쉽게 푸느냐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까지에 2까지인가요? 3까지네요. 여기가 3t 제곱 빼기 2의 dt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가 t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t의 범위가 되고 t의 식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x의 dx랑 t의 dt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요거 옳은 거 찾기에서 꼭 내는 문제라고 해서 제가 써놓으라고 했어요. 요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1부터 2까지 되고 여기 1부터 2까지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경우는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 이건 x로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분의 1 x 제곱이 되고 정적분해서 c는 의미가 없으니까 보통 안 써버립니다. 그럼 요 놈을 갖다가
1부터 2까지인데 요게 dx가 돼서 요게 x에다 2를 집어넣고 x에다 1 집어넣어서 빼라는 얘기가 돼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t 제곱이 되고요. 1부터 2까지가 돼요. 그런데 정적분에서는 결국은 t에 숫자가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서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산값이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x에다 2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 t에다 2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요 두 개가 같습니다. 부정적분에서는 문자가 다르면 다른 적분인데요. 정적분에서는요. 자, 정적분이 뭐냐?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을 정적분이라고 해요. 구간이 정해져 있을까 정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를 부정적분. 아니 문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고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옳은 거 찾기 할 때 기본형 해가지고 원리해서 이런 거 문제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t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적분의 성질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하나하나 정리를 되게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는 t로 되어 있으면 t로 적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다시 볼게요. 1부터 2까지요. x 곱하기 t 제곱이 있고요. 자, 문제 잘 보세요. dx가 있을 때고요. 1부터 2까지요. x 곱하기 t 제곱이 있고 dt가 있을 때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x로 적분하라는 얘기거든요. x로 적분하라는 얘기에서 x는 적분하라서 t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애죠. 그래서 요건 숫자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앞으로 나오지 t제곱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그럼 x를 적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 여긴 t로 되어 있죠. t로 되어 있다 그러면 x가 숫자처럼 튀어나가고요. t제곱을 적분하시는 거예요. 즉 뒤에 있는 것이 dt로 되어 있느냐 dx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로 적분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미지수가. 자, 여기 t로 되어 있으니까 t로 적분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문자들은 일단 특별한 관련이 없는 관계식이 아니라 그러면 다 숫자 취급하셔야 됩니다. 자연아 정 졸리면 일어나서 봐. 이거 오늘 거 놓치시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데요. 오늘 하는 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자, 이거 t로 적분할게요. 그러면 t의 세제곱이고 3으로 나눴고요. 빼기 2t가 됐을 때, 자, 정적분에서 상수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t에다가, 그럼 이 범위는 뭐의 범위냐면 t의 범위예요. t가 변하는 겁니다. 얘가. dx면 x가 변하는 거고요. dt면 t가 변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도 t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계산상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3을 집어넣고 계산 다 한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적분에서 뭐가 어렵냐면요. 계산이 짜증나서 많이 틀려요. 분수 나오고 이럴 때. 자, 전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어차피 시그마니까 잘라서 계산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합니다. 3의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하나씩 계산해요. 요건 팁이에요. 내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3의 세제곱은 27이었을 거고요.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빼기 2를 쓰고요. 저는 가로치고요. 3 빼기 마이너스 1을 써버려요. 이게 따로따로 끊어서 계산해도 상관없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인티그랄 시그마라고 그랬죠. 분리 가능하거든요. 분리가 가능한데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역시 이것도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계산이. 분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이것 따로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놓고 3 넣고 빼기 마이너스 1 넣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계산이.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45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면요. 자, 1부터 2까지 fx의 dx를 계산을 하는 룰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1부터 2까지를 적분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넓이 비스꾸름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갖다 원래 있던 그래프를 라지 fx라고 하면 얘가 뭐 어떤 큰 놈이 이렇게 나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일 때고 여기가 2일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라지 f의 2에서 빼기 라지 f의 2를 빼내버리면 이 간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 간격이 결국 이 넓이 비스꾸름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그럼 볼게요. 이놈을 2부터 1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랑 여기의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바꾸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개념에 의하면 라지 fx에다가 2부터 1까지가 순서가 바뀌게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f의 1 빼기 f의 2가 되게 돼요. 근데 그럼 뭐가 바뀌어요? 1에서 2를 뺐죠. 그럼 밑에서 2를 뺐으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2부터 1까지 가면 아니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건데 왜 여기서 1로 간 거랑 여기서 1로 간 거랑 왜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요. 1부터 2까지 가게 되면요. x의 증가량이 플러스예요. 올라가는 중이니까. 2부터 1까지 가게 되면요. x의 증가량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요.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요. 부호가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그럼 결국 아까 계산했던 거는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를 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자, 2부터 1까지 fx의 dx 그럼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하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즉 적분 구간의 순서를 앞뒤로 바꿀 때는요.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당연하게 무슨 얘기가 떨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인티그럴 1부터 1까지 fx의 dx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개념상으로 보면 이래요.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1부터 1까지 돼요. 그럼 결국 1부터 1까지의 넓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0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자, 이걸 라지로 따져볼게요. 라지 fx로 따졌을 때, 자, 이거 부정적분한 원시함수요. 이것이 1부터 1까지 f의 1에서 f의 1을 빼니까 당연히 증가량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봤을 때 넓이는 0이야. 아주 가느다란 넓이는 0이야. 라는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같은 데서 같은 데 찍어놓고 얼마큼 늘었냐 그러면 당연히 는계가 없으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이 같으면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 드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숫자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x에다 1 집어넣게 되면 이거 뭐 나옵니다. 0 나오게 되죠. 위아래가 같으면.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요. 그럼 x에다 3 집어넣으면 뭐 나오게 됩니다. 0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갖고 우려 먹으니까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조심하실 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인티그랄이 있고 1부터 2까지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에 dx 하나만 딸랑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요? 1부터 2까지 0 dx. 자, 얘는 무슨 얘기일까요? 0 곱하기 dx예요. 0 곱하기 dx입니다. 얘는요, 1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1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 싶으면 여러분 여기 1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x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0이 써 있으면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을 적분해 주니까 x가 되겠죠. c는 정적분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를 접근했으니까 얘가 된 거죠? 그 숫자를 접근했으니까 뭔가 C가 될 텐데요. 이건 2를 넣어도 C고 1 넣어도 C니까 이건 당연히 뭐 나오게 됩니다. 0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넓이를 계산해 봐도요. 이거 그래프가 y는 0이에요. 근데 1부터 2까지 넓이 아무리 해봐서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이거 넓이를 계산해도 얘는 0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질 수 있죠. y는 1이 있었는데요. 얘가 1부터 2까지 접근하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답은 1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쓱 넘어가면요. 344쪽에 있는 문제는요. 잠시 보류해요. 이거 떠들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갖고 1시간 내내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잠시 넘어가고요. 347쪽으로 갔어요. 자,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k 곱하기 fx의 dx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거 시그마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시그마랑 똑같은 건데 x가 아닌 얘는 바깥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x가 아닌 애들은 바깥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기 때문에요. 자, a부터 b까지 fx의 dx 더하기 빼기 a부터 b까지 gx의 dx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시그마의 범위가 같으면요. 분리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합체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놈은 a부터 b까지 fx를 gx를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이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언제 써먹을까요? 이럴 때 써먹습니다. 같아야 돼요. 이게 같아야 돼요. 같은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 따로 적분, 이것 따로 적분해가지고 낑낑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구간이 같으면 얘랑 얘랑을 더해버리니까요. 그냥 4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자 하수와 고수냐에 따라 틀려요. y는 4를 뜻하나 그래놓고 얘가 1부터 5까지 넓이구나 라고 계산해버리면 넓이 개념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알면요 적분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넓이가 구하기가 쉬우면요 적분 계산을 안 해버립니다. 당연히 4, 4, 16이 답일 거예요. 넓이 개념이니까. 자 근데 이걸 적분하게 되면 4x가 될 거고요. 1부터 5까지가 됐겠죠. 우리가 이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자 그럼 여기다가 4를 묶어내서 5 넣고 빼기 1 넣고 해서 4가 되니까 답은 16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시그마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구간이 같으면요. 분리도 가능하고 합체도 가능하다. 요거로 알아두십시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곱하기는 안 돼요. 주계가 곱한 거는 시그마에서 곱하기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시그마 곱하기 분리하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얘는 당연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연습 하나만 하겠습니다. 347쪽이에요. 보기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자, 합체하고 분리하는데 큰 문제 없죠? 계산이 좀 더 간결하게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간결하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다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분리하거나 합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문제의 난이도를 극악으로 올려드릴게요. 극악스럽게 올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푸시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얘가 0부터 3까지예요. fx가. fx가 0부터 3까지 적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넓이가요. 2예요. 이 넓이가 3이에요. 이 넓이가 3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4칸입니다. 4칸 간격이 나왔어요. 자, 요 놈을 갖다가 그대로 3만큼 이동을 시킬 거예요. 3만큼 이동을 시키면 얘가 요렇게 생겨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4를 해볼게요. 그럼 4를 올리면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죠. 요 그래프를 3만큼 이동한 다음에 4칸을 위로 올린 거예요. 여기 4칸을 올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여기가 6이겠죠. 자, 이 문제 제가 극악스럽게 난이도 높여드린 거예요. 이거 저기 수능에서도 4점짜리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문항들이에요. 이 문항이. 근데 얘를 갖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갖다 어떻게 써먹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해주면 얘는 당연히 양수니까 당연히 적분하는 넓이가 나올 거예요. 넓이 비스꼬름한 게 아니라 그냥 넓이겠죠. 그죠? 자, 요것을 적분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fx를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 넓이는 2고 이 넓이는 3이라 그랬죠. 근데 넓이는 제가 넓이랑 적분은 비스꼬름하다 그랬어요. 적분이 비스꼬름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플러스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옵니다. 적분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값을 따지는데요. 넓이는 무조건 양수로 계산하잖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보세요. 얘가 0부터 3까지 fx의 dx를 적분을 하면은 1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갖고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주냔 말이에요. 자, 제가 좀 전에 적분은 더하기 빼기 분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라고 그랬죠? 4칸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그대로 4를 더할게요. 4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fx 플러스 4가.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고 했지만 결국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뭘 구해주는 거냐면 0부터 3까지 fx 플러스 4의 dx를 구해주면 넓이가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왜 갑자기 고난이도를 떠들까요? 아까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분리된다 그랬죠. 그러면 0부터 3까지 fx의 dx에다가요. 0부터 3까지 4의 dx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죠? 4x에 0부터 3까지 하니까 12가 될 거 아니에요. 답은 13이 돼요. 자, 이거 저기 미적에서 고난이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구할 수 있는 숫자 하나에 갖다가 지금 이 넓이 주고 이 넓이 구하라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요 놈은 4를 올려버리고 4칸 올려버리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에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해요? 얘는 값이 주어져 있으니 더하기 4의 값만 구하면 같은 넓이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한 게 자, 인티그랄이 시그마랑 똑같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요것이 들어가도 분리가 가능하다. 요 얘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알고 가셔야 되냐면요. 하나 쓱 넘어갔어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시그마의 계산하고 똑같은 게요. 자, 1부터 2까지 fx의 dx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2부터 5까지 fx의 dx를 더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개념은 이래요. 자, 1부터 2까지를 계산을 하래요. 근데 이어서 2부터 5까지를 또 더하래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1부터 5까지 fx의 dx만 해도 계산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빼기 3부터 5까지 fx의 dx를 빼내버려라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3부터 5까지니까 여기 3부터 5까지를 한 거는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1부터 어디까지 가시면 되죠? 3까지 가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뭐 헷갈리는 게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죠. 1부터 2까지를 딱 하는데 2부터 5까지 딱 해서 얘는 5부터 3까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자 그래서 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요. 무조건 이 순서로 가야 돼요. 무조건 이 순서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럼 여기를 3부터 5까지로 순서대로 바꿔놓고 부호를 바꿔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대신에 이건 뭐가 틀리죠? 이 함수가 같은 함수여야만 이어서 갈 수 있겠죠. 다른 함수인데 이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같은 함수일 때만 범위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기 3번에 있는 것 중에서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괜찮은데 3부터 0까지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 그럼 그놈을 0부터 3까지로 범위를 바꾸시고 부호를 바꿔버리세요. 그럼 함수가 똑같으니까요. 마이너스 0까지 0부터 3까지가 더해져 있으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4의 dx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자, 그 다음 처리하는 거 볼게요. x의 4제곱이고 4분의 1이고요. 빼기 x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4x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순서를 맞춰놓죠. 그 다음 계산할 때 제가 하는 대로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4분의 1로 묶고요. 3의 4제곱 81 빼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1 이렇게 저는 써요. 빼기 3의 세제곱 27 빼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저는 이렇게 써요. 더하기 4를 쓰고요. 3 빼기 마이너스 1 저는 이렇게 씁니다.
계산을 이렇게 버릇하지 않으시면은요, 계산하다가 숫자 미스나서 틀려요. 그래서 요거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절대값도 잠시 대기. 문제 풀면서 갈게요. 350쪽에 있는 것도 잠깐 놔두고 문제 풀다가 설명을 할게요. 351쪽 갔어요. 이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4x 제곱 빼기 2x의 dx가 있고요. 빼기 마이너스 2까지 t 마이너스 1의 제곱의 dt.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했는데 일단 이걸 갖다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서 100% 두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x로 되어 있고 여기 t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정적분에서는요, t, dt 되어 있는 걸 다 미지수를 통일해 버릴 수가 있어요. x로 통일하시든 t로 통일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부정적분, 정적분 구분하셔야 돼요. 부정적분에서 x랑 t는 다른데 정적분에서는 요 놈을 다 x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숫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범위가 똑같죠? 범위가 똑같으면 이제 이거는 합체를 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요. 저거니 요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3x제곱 2x 날라갔네요. 빼기 1의 dx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별 문제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죠? 0부터 1까지 x-1분의 x 세제곱의 dx고요. 플러스 1부터 0까지 t-1분의 1의 dt. 자, 여기서 하나를 딱 추가시켰어요. 여기가 x로 되어 있는데 정적분이니까 이놈을 다 x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하나 들어갔죠. 두 번째요. 여기가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1부터 0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0부터 1까지로 바꾸려면 여기가 뭐가 되면 됩니다? 빼기가 되면 돼요. 자, 그러고 났더니 구간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제 합체가 가능하니까요. 0부터 1까지 x 세제곱 빼기 1의 dx를 계산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정도. 요 놈은 자, x-2라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정리 안 해두면 헷갈립니다. 이거 약분해도 될까요? 됩니다. 이거 약분해도 됩니다. 이건 약분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인티그랄이라고 하는 이 모든 개념들은 다 dx, 즉 극한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극한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요, 위아래가 똑같이 0으로 갈 것 같지만 둘 다 약분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극한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그랄 자체도 다 이제 극한에서부터 온 거예요. 극한에서부터 미분 나오고 미분에서 저기 적분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적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걱정 없이 약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 안 해두시면 이제 헷갈려요. 이거 분수인데 약분해도 되나요? 네. 인티그랄 안 해도 되는 거 약분 막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653번에 2번 문제만 풉시다. 해보시죠. 2번. 자, 범위 구간 바꾸고 부호 바꿔 놓으시는 거
그쵸? 그 다음에 y는 xx로 바꿔서 통합해서 푸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범위가 같으니까 0부터 1까지 x-4분의 x제곱에 x-4로 묶어줬겠고요. 과감히 약분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되셨죠. 자, 654번하고 655번은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저 같으면 100% 냅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뭐 요건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요건 조금 쉬었다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